안녕하세요. 뉴 AIAGM VDFMA 퍼스트 에디션에 대한 제정 의도와 적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서티앤설팅의 박창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2013년도에 독일 APS사에서 VDFMA 교육을 이수하였고 2013년 4월부터 국내에 VDFMA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중 2014년에는 현대자동차 용역 과제로 유럽 OEM이 어떻게 FMA를 수행하는지 벤치마킹을 8개월 동안 수행하였고, 이외에도 만도, 쌍용 자동차는 C300에 대해서 VDA 방식의 FMA 교육 및 컨설팅을 수행해 왔습니다. 먼저 AIAGM VDA FMA 퍼스트 에디션에 대한 제정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겠지만 FMA는 최근 새롭게 발행되었습니다. 북미의 AIAG FMA 사판과 독일의 VDA FMA 2판이 2019년 6월 1일에 통합되어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목적은 자동차와 관련된 품질 이슈를 해결하는 데 있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대륙 간의 두 번의 TFT가 구성되고 해체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FMA 핸드북이 발표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장표는 이번 발표의 핵심 장표입니다. FMA 목적과 향후 전개 방향은 증가하는 고객의 품질 요구, 제품 및 공정의 비용 최적화,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로 인해 제조물 책임보면 피해 측면에서 FMA 방법은 제품의 품질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술적 리스크는 적용 범위 내라고 되어 있지만 재정적 리스크와 시간 리스크, 그리고 전략 리스크는 적용 범위 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매뉴얼에서는 재정적, 시간, 전략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FMA를 통해서 재정적, 품질 비용, 즉 실패 비용, 시간, 즉 개발 기간과 관련된 이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세컨드 에디션이 발행이 된다면 품질 비용과 개발 기간과 관련된 적용을 아마 포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품질 지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IQS는 초기 품질 지수로서 소비자가 자동차를 구매한 후 90일을 경과한 후에 불량이나 불편함 등의 품질 문제를 100대당 발생 건수로 계산한 지표입니다. VDS는 내구성 지표로 소비자가 구매 후 4년에서 5년이 지난 이후에 내구 품질과 관련된 지표입니다. 그리고 종합적으로 고객 만족도, CSI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IQS는 2019년 기준 100대당 63건 이상, 그리고 VDS는 100대당 106건 이상 지속적으로 모든 메이커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행히 국내 OEM인 제네시스와 기아 자동차는 초기 품질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내구성에 있어서는 아직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보는 지표는 초기 품질 문제점에 따른 만족도 변화를 보면 건수가 증가할수록 고객 만족도가 당연히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한 건 이상의 품질 이슈가 발생하고 또한 조치가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재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동일 품질 이슈에 대한 재발과 관련해서 만족도 지수가 계속 낮게 평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이슈가 되었던 BMW 화재 사건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부품 결함에 의한 리콜과 PL 소송으로 많은 부품사들이 한 번의 품질 이슈로 어마어마한 경제적 손실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에어백 결함에 의한 다카다의 사례, 도요다의 급발진, LG 에너지 솔루션은 GM 볼트 배터리 이슈 등이 최근 발생하였습니다. 이 장표는 1950년대에 일본의 아카오 요지가 고베 조선소에 적용했던 QFD를 도요다와 혼다가 적용함으로써 북미의 빅3의 품질과 비교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1980년
도에 분석되어지고 발표된 자료입니다. 아시겠지만 APQP는 QFD 방법론을 벤치마킹한 방법론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설계 변경 횟수가 일본 기업은 즉 도요다와 혼다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산 이후에 없는 것에 반해 북미 기업 즉 빅3죠. GM 크라이슬러 포드는 양산 이후에도 최소 6개월간 지속적으로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개발 기간과 관련해서 일본 기업은 3.5년, 즉 도요타 혼다는 신차 개발에 있어서 3.5년 걸리는 것에 반해 빅3는 5년 정도 걸린다는 자료입니다. 즉 초기 정의 단계, 데피니션은 길어지지만 재설계, 리디자인 단계가 줄어들므로써 전체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QFD를 적용한 회사와 적용하지 않은 회사의 차이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QFD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APQP 4단계, 5단계와 그 내용이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 단계별로 ITF에서 요구하는 코어 툴들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FMEA, MSA, SPC는 방법론이고 이러한 방법론이 개발 단계에서 적용되어야 하고 적용되었다라는 정보로 PPAP에서 산출물로 제출되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이 그림은 개발 기간 동안 설계 변경이 개발 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확인 수정형 방법이 예측 대응형 방법보다 훨씬 많은 품질 비용이 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측 대응형은 FMEA와 같은 활동이고 확인 수정형은 샘플을 통한 시험 평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회사들도 이제 품질보다 기간보다 비용을 고려한 제품 설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즉 가성비를 따지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매출 90%를 향상시키는 것과 품질 비용 10%를 낮추는 것이 이익적인 측면에서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기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익 추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출에 대한 노력을 품질 비용에 대한 노력으로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또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MEA는 자동차 산업에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방법론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자동차협회인 IATF라는 조직에 의해 요구되고 있습니다. IATF는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IATF 16949 인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ATF 16949를 인정하는 인정기관은 전 세계에 41개의 인정기관이 있고 전 세계 2,900명이 심사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IATF의 회원사는 르노, 푸조, 폭스바겐, BMW, 다임러, FCA, 포드, GM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의 길리 자동차도 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IATF 16949 인정 현황은 2020년 기준 약 8만 개 정도가 됩니다. 그중 아시아의 비중이 72%가 넘고 그중 1위가 중국, 2위가 인도, 3위가 한국입니다. 네. 과거에는 한국이 2위였으나 공장을 해외로 특히 많이 이전함으로 인해서 인도보다 한국의 인정수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자동차의 부품 회사, 즉 인정의 수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IATF는 자동차의 품질 확보를 위해서 자동차에 조립되는 부품 품질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근본적으로 고객이 인지하는 자동차의 품질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1997년부터 QS9000, ISO TS16949, IATF 16949 인정을 통해서 품질 경영 시스템의 적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코어 툴이라고 해서 APQP, FMEA, SPC, PPAP이라는 방법론을 반드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죠. 이러한 방법은 부품의 기능, 성능, 법규, 신뢰성과 관련된 특성이 개발 단계에서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추측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GMS의 QMS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장표는 IATF 16949는 최소 1년에 한 번 이상 심사를 받아야 유지되는 인증입니다. 자료는 IATF에서 발표한 2020년도 자료로서 IATF 심사 시 중부적합으로 가장 많이 나온 항목이 시정 조치와 문제 해결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FMA와 같은 방법론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고, 그래서 IATF는 심사원들에게 FMA와 관련된 심사를 강화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 FMA 1판의 발행 의도를 정리해보면 FMA를 통해 기술적 품질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실패 비용 및 개발 기간, 전략적 리스크를 해결하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IATF는 심사를 통해 부품사의 실태를 확인한 결과로는 FMA와 같은 방법론을 통해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에 부품사들이 아직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동차 회사가 부품사의 부품 품질 결함을, 즉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2자 고객 심사나 3자 인정기관 심사를 통해 끊임없이 FMA에 대한 효과적인 적용을 요구할 끄고 점검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이 AI Agent VDA FMA 퍼스트 에디션의 의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FMA에 대한 적용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매뉴얼에 참여한 기업은 위에 있는 북미와 아래에 있는 유럽 등 글로벌 자동차 회사와 부품 회사가 모두 참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UFMA가 많은 부분에 있어 아직 적용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핵심 부품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적용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단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UFMA는 왼쪽에 있는 스프레드시트 방식의 엑셀을 이용하는 방법과 오른쪽에 있는 VDA 트리 방식 두 개가 결합되어진 매뉴얼입니다. 스프레드시트 방식이든 트리 방식이든 7단계로 전개해야 합니다. 그중 2단계에서 6단계까지는 앞서 보신 VDFM의 1단계에서 5단계까지와 동일한 방법입니다. 즉 2단계 구조 분석, 3단계 기능 분석, 4단계 고장 분석, 5단계 리스크 분석, 6단계 최적화가 VDA 5단계를 그대로 반영된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의 1.5.5항을 보면 툴, 즉 FMA의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내용이 언급이 있습니다. 양식 뷰는 기존의 엑셀을 이용하면 되지만 소프트웨어 뷰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뷰는 기존의 VDA 방법론인 트리 전개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UFMA 2단계에서부터 6단계까지는 VDFMA 1단계에서 5단계까지의 방법론과 동일합니다. 다시 말해 AI Age는 VDFMA 방식을 받아들였으며 이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트리 전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결론은 엑셀 방식의 양식 뷰 또는 소프트웨어 뷰 모두가 적용이 가능하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트리 뷰와 양식 뷰가 어떻게 같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트리 뷰가 구조 분석, 기능 분석, 고장 분석에 있어 어느 방법론이 효과적인 것으로 보입니까? 당연히 이 트리 뷰가 구조 간, 기능 간, 고장 간 인과관계를 훨씬 명료하고 정확하게 보여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양식 뷰보다는 트리 전개 방식을 추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변경된 양식 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DFMA에서 제품 특별 특성란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특별 특성은 프로세스 FMA에 기록하도록 양식이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필드 코드란을 이용해서 제품 특별 특성을 식별할 수 있지만 원래의 의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정 FMEA의 양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별 제품 특성이 6단계 최적화란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품 개발 시 특별 특성은 공정 능력을 고려하여 선정하라는 의미이고, 또한 DFMEA 개정에 있어서 제품 개발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매뉴얼에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독일의 에피스사의 아일러셔시를 통해, 아일러셔시는 이제 FMEA 워킹 멤버이기도 합니다.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PFMEA의 고장 영향이 공정의 영향 외에도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DFMEA와 연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기존의 DFMEA 심각도와 PFMEA 심각도 점수는 동일해야 된다라고 제시했고, 이에 대한 방법이 이 그림을 통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출시된 AI-AGM VDFMEA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고장 체인의 개념입니다. 즉, 신뢰성 공학을 기반으로 하는 고장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위 시스템과 하위 부품 간의 고장 체인에 의한 영향과 원인으로 정의하는 개념입니다. 이 장표는 고장 체인이 자동차 회사와 부품 회사 간의 고장 체인으로 연결되었을 때의 고장 영향, 고장 형태, 고장 원인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내용입니다. 앞장의 고장 체인에 대해 부품사 간의 연결 구조를 설명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존의 1점에서 1000점으로 우선순위, 즉 RPN이 사용되었는데 이젠 AP라고 해서 액션 프리오리티죠. HML 세 등분으로 쉽게 우선순위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H에서 M으로 내려가려면 최소 3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AP 테이블을 보시는 바와 같이 심각도가 9점, 10점이라도 발생도와 검출도가 낮으면 AP가 M 또는 L로 평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장에 말씀드렸듯이 이젠 H에서 M 또는 L로 등급을 낮추려면 우측에 계산된 것처럼 발생도와 검출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해결책보다는 어느 하나를 확실하게 대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세이버리티는 부품사에서 내릴 수 없는 점수죠. 이러한 방법들은 부품의 기능, 성능, 법규, 신뢰성과 관련된 특성이 개발 단계에서 양산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즉 추적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적을 기반으로 구현되는 시멘스의 QMS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FMEA가 계속 개정되어 왔듯이 앞으로도 FMEA는 계속 진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New FMEA의 1파는 두 표준의 물리적인 통합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세컨드 에디션이 나오면 VDA 방식과 AIAG 방식의 좀 더 조화로운 그리고 명확한 방법론이 비용과 개발 기간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ITF 심사를 하면서 많은 회사들이 FMEA를 PPAP 제출을 목적으로 작성하는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이제는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자사의 품질 문제 이슈와 특히 비용과 고려해서, 그리고 개발 기간을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에는 많은 회사들이 조직에 독일의 마더레이터와 같은 퍼실리테이터 기능을 둔 FMEA 전문 조직, 즉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실질적인 활동에 FMEA의 전산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음 섹션에서 소개하는 시멘스의 QMS 시스템에 대한 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보이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